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4.0까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4.0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겠네요. 리딩하는 4.0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란 말이에요. 아직 근데 이제 물론 3.0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4.0을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직 지원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 기업에서 퇴직하는 분들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뭐 군인이나 뭐 서비스 내용이 비슷해요. 물론 기본적인 골격이나 공통적인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 계층별에 따라서 좀 더 추가돼야 되거나 뭐 심화돼야 되거나 이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예를 들면 뭐 경단 여성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은행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첫 번째는 이제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된다.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제 사회 환경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직업을 바꾸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직업을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업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분야로 가려면 그쪽에서 필요한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직 지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는 직업 훈련을 끌어들여야 된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업 훈련 그 기관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랑 제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근데 이 직업 훈련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땐 제일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50세이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빅데이터, AI 뭐 이런 걸 배우셨어요. 기업에서 그분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쵸? 직업교육이 사실은 굳이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할 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직자 중심이나 퇴직자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명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영국 출장을 갔어요. 영국 출장을 이제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전직 프로젝트 되게 크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무슨 일을 전담해서 하냐면 그 이제 자기 담당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자기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 찾아다녀요. 기업 발굴인가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어떤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냐, 기업을 직접 다니면서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상공회의소, 그 지역 기업들의 어떤 뭐 고민이나 어려움, 특히 이제 인력 채용 쪽으로 관련해서 그걸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냐면 실제 그 제대 군인들한테도 제공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은 특이하게 제대 군인 전용 직업 훈련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필요한 그 인력 있잖아요. 그거를 던져주면 훈련 시설에 거기서 거기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적성에 맞는 제대 군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의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러니까 직업 훈련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가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업들을 다니면서
당신들이 필요한 그 인력들, 기술들 이게 뭐가 있느냐 그거를 조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현장 중심, 실무 중심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방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직업훈련이라는 이런 내용과 방식의 직업훈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뭐 네. AI니 무슨 뭐 인공지능이 이걸 무조건 가르칠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네. 직업훈련이 우리나라는 조금 제가 볼 때 잘못되어 있는데 너무 이 구직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듣고 싶어하는 거. 근데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 실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훈련이 끝났을 때 채용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 기업의 입장과 니즈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결국은 수료생을 뽑아주는 건 여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HID 교육을 기획할 때 네.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제 직업 교육하고 연결시키는 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 퇴직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의무화 고령자 고용법의 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얘기도 했는데 퇴직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나이는 점점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들의 그 니즈가 되게 다양하다고요. 근데 그거를 뭐 민간 전직 지원 회사든 또는 뭐 고용부에서 어떤 뭐 사업을 벌이든 간에 그걸 다 맞출 수 있을까 그 니즈를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급 서비스를.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 전직 지원 서비스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이제 그 B2G 네.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 B2B 방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B2C 그러니까 일반 그 개인 구직자 또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이런 전직 지원 서비스 이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잘하면 아마 B2B 시장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관심이 있는 뭐 그게 직업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본인이 잘 준비를 하면.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전직 지원 전문 회사들이 있죠. 네. 뭐 교육 회사들이 있을 거고 뭐 관심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으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대형화. 그래서 우리는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네? B2C도 하고 B2G도 하고 그것도 포함해서 다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뭐 각 주요 도시에 뭐 지사 만든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다 하겠다. 그렇죠. 근데 B2C 할 수 있는 컨설턴트 분들 많이 계신가요? 이제 그게 시장이 이제 있을 것 같다. 또는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제 컨설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자기들이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형화 가는 그 전략을 선택하는 회사들이 있을 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영어로 이제 부티크라고 하는데 그 특정 계층이나 특정 전문 서비스만 하는 좀 고급 고가의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퇴직자 중에 임원 서비스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고품질 서비스를 해서 고가를 받는 거죠. 네. 아마 그 중간은 없어질 것 같아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전국 뭐 한 5개 정도 도시에만 네트워크를 갖고 뭐 네?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고 대형화, 부티크 둘 중에 하나 이런 방향.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 방향에 있어서는 이제 맞춤형, 계층별 맞춤형, 그다음에 직업교육 훈련 연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상담사분들에게 어떤 기회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 B2C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제 기업들 이쪽 분야에 관련된 전직 지원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대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티크 형태로 갈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옵션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규모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이 기업들은 자기들끼리 연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서울에 있는 전직 지원 회사 A, 대전에 있는 회사 B, 부산에 있는 네. C, 광주에 있는 D 이런 식으로 같이 연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 기반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들이 하나의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영업을 하고 실제로 그게 글로벌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어요. 글로벌로.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글로벌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아니 이게 않은데. 의무화돼서 네.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찾으면 그것도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작은 회사들이 그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꼭 뭐 큰 자본이나 대형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중소 회사들은 이제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전직 지원이 어떤 이렇게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방법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되는 건데 뭐 제가 오늘 뭐 1.0, 2.0, 3.0, 4.0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업이 좀 더 발전을 하고 직업 상담사분들에게 좀 더 기회가 또는 나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3.0, 4.0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갈 테니 그럼 직업 상담사분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업 상담사분들이 전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간호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또 다뤄서 더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